이제 브로드캐스트가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가 듣기 전용 모드에 있습니다. 네, 전국에 계시는 에이전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지해드린 대로 우리 엘리카시티 메릴랜드 여기 헬렌 원 사장님 그 사무실에서 또 이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미리 오셔가지고 또 에이전트로 사인업을 또 하신 분, 그 다음에 고객으로 또 사인을 하신 분들 이렇게 있으신데요. 날로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메릴랜드의 오피스 분위기를 매주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가지고 참 너무나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미 프레젠테이션을 코퍼레이트 오버뷰를 들으시고 이제 가신 분들, 사인업 하시고 이제 가신 분들이 많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에이전트 분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우리 에이전트 트레이닝을 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메릴랜드에서 갖는 또 첫 번째 우리 에이전트 트레이닝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냥 스스럼 없이 서로 질의응답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우리는 이제 편하게 이제 하시면 돼요.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했으니까. 자, 아까 질문사항 있다고 하셨어요? 네. 네. 본사로부터 아직 그런 거 못 받았는데. 아, 그러세요? 오케이.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혹시, 자, 아직 못 받으셨죠? 네, 그럴 때는요, 반드시 알려주셔야 돼요. 업라인 분들이나 뭐 이렇게요. 혹시 그 이메일 주소를 제가 좀. 키킴 3890 gmail.com. 오케이. 마지막 네 자리 소셜이. 잠깐만요. 그거를 써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잠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337. 그거 번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들어왔고요. 여기 Credit Restoration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요. 들어가셔가지고요. Credit Restoration을 누르시면은 바로 여기 Access Your Account가 이렇게 나와요. 네. Access Your Account. 그럼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크레딧 스코어는 굉장히 훌륭하네요. 지금 725점. 시작할 때 시점의 크레딧 스코어가 725점이에요. Progress Report를 보게 되니까 지금 derogatory item이 지금 4개가 도합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Experian에 하나가 있고 Equifax에 2개가 있고 TransUnion에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도합 그래서 4개가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은 여기 Experian 어카운트에 여기 Public Record가 하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Equifax는 뭐가 있냐면 볼게요. 컬렉션과 이제 퍼블릭 레코드가 있고 뱅크럽시가 있고 그다음에 트랜스유니언에는 또 뱅크럽시가 있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 사항은 이런 것에 그러니까 지금 요 4가지 사항들에 대한 디스퓨트이 시작이 된 거예요. 회사에서는요.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프로세스 리포트입니다. 이 프로세스 리포트를 누르게 되면은 아직 지금 프로세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디하고 다큐멘트를 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보내셨죠. 자, 그럼 그 보낸 것을 갖다가 저한테 한번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사장님이 직접 보내셨어요. 제가 직접 보냈나요? 오케이. 그러면요. 자,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일 제가 직접 회사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당일날 이걸 프로세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제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회사에요. 그러면은 오늘이 지금 15일이고 내일이 이제 16일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제가 to도를 갖다 하나 적겠습니다. call HQ to process. 우리 사장님 성함이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김기선 사장님 이렇게 여기 나왔어요. 오케이, dispute letter 해가지고 제가 이제 노트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내일 제가 출근을 하자마자 10시 반에 하는 게 또 정확하겠다. 10시 반에 해야 되는 일로 이렇게 목록에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내일 이걸 하고요. 전화를 갖다 드릴게요. 예. 그래서 혹시 제가 그 시간에 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까? 프린트를요? 그건 안 되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텍스트로 사장님하고 좀 대화를 나눌게요. 전화번호가 지금 여기 있는 걸로 443878. 우리 단체 톡에 있으시죠? 그렇죠? 예. 예.
어떤 오케이. 잠깐만요. 자, 이거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지금 이런 거는 있어요. 우리가 불과 1년 반 전하고 비교해가지고 지금 거의 10배가 성장했어요. 회사가요. 1년 반에 걸쳐가지고. 굉장한 기록인데. 그래서 일이 지금 굉장히 막 밀리고 있는 상황은 같은데 아마 그런 걸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지금 그 거의 5배 이상을 갖다가 일하는 사람들을 갖다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 적으세요. 248에 에이전트로서 꼭 아셔야 되는데 248 전화번호 848-9065 248-848-9065 그리고 옵션 6를 누르세요. 옵션 6요. 옵션 6는 한국어 서비스입니다. 거기 한국어 담당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한국 분이. 이분이 포괄적으로 디스퓨트 레터든 우리 크레딧에 관련된 얘기든 에이전 서포트건 전부 다 다방면에 걸쳐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스마트 크레딧도 들어가실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대시보드를 한번 가볼게요. 항상 대시보드를 눌렀을 때 이게 그린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벌써 처리를 한 거예요. 크레딧 리포트를 작성했고 스마트 크레딧 액세스 된 거고 라이프락 액티베이트 했고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는요. 물론 시간 되실 때 이 마이케어 플랜이라든가 이런 Debt Zero 프로그램 이것도 전부 다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녹음을 갖다 시작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 진행 중이군요. 죄송합니다. 자동 녹음이 됐구나.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사업을 펼쳐나감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또 다른 또 질문들이 있으세요? 이거 말고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네. 지금은 없으시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갖다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presentation. 자, 지금요, 이 크레딧 보건지,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설명을 갖다 먼저 좀 해드리는 게 좋겠네요. 예. 크레딧 보건 진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메일로 이제 보내는 항목들 중에 하나인데, 자, 온라인상의 가입 절차를 완료하시고 본인 확인 증명서를 보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본인 확인 증명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보내주실 거고요, 저한테. 근데 이것을 직접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로 일을 하실 때는 직접 보내시면 더 좋아요, 실은요. 뭐 텔레폰으로 해가지고 이 documents at unitedcredit.org 이게 넘버고요. 이메일 주소고요. subject는 verification documents for 본인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HONGKIL 그다음에 last name DONG 이렇게 쓰시면 돼요. 홍길동. 그다음에 보내실 내용은 please find attached verification documents for 홍길동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셜 스크리 카드하고 드라이버 라이선스. 만약에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지금 현재 주소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유틸리티 빌 해가지고 보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please send dispute letters. Thank you.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하셔가지고. 스텝 2는 분쟁 레터가 이렇게 날라와요. 그럼 dispute letter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그걸 사인하셔가지고 꼭 스테이플러로 찍으신 후, 만약에 이제 이메일로 받으시면 스테이플러로 찍으셔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 직접 메일로 보내면은 스테이플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 이메일로 받을 경우에는 스테이플러로 꼭 가지런하게 찍으셔야 돼요. 세 군데, Experian, TransUnion, 그 다음에 Equifax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각 세 뷰로에 레귤러 메일로 발송을 하세요. Certified letter도 보내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Certified letter로 보내기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은
certified letter 보낼 때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해요. 크레딧 뷰로가. 뭐 그런 것도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스텝 3는 30일에서 45일 안에 이것을 보내고 나가지고요. 바로 이 새 각 뷰로로부터 받는 결과물이 나와요. 크레딧 리포트를 반드시 법상 우리한테 보내주게끔 돼 있어요. 그걸 받으시면은 그걸 확인하시고 그 우리 회사로 또 보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것을 보통 스캔으로 보내거든요. 메일로 보내셔도 되는데 그냥 업라인한테 가지고 오세요. 리더한테. 뭐 저한테 여기 모임이 있으면은 그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처리를 또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토대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웹 포럴에 뭐가 삭제가 됐으면 뭐가 남아있다는 것을 갖다 우리한테 알려주고 또 이미 삭제가 된 것은 제외하고 그 다음 디스퓨트 레터를 또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삭제가 된 것을 갖다 또 디스퓨트를 하게 되면은 크레딧 뷰로에서 딱 봤는데 이거 우리가 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삭제했는데 또 디스퓨트 하네? 하면은 또 무성의하게 또 이제 그 일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이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갖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받으면은 사인해가지고 보내고 그럼 크레딧 뷰로부터 받으면은 가져오시고 요것만 제대로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러니까 이것을 실은 요즘은 메일들이 굉장히 막 어지러워요. 그렇죠? 막 체인 레터들, 뭐 스팸 메일도 막 날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막 골치 아파가지고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레터인데 그것을 갖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셔가지고 분실해가지고 참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시작하고 나서는 반드시 그것을 생각을 하세요. 일단 디스플 레터는 굉장히 큰 봉투에 날라옵니다. FPS라고 써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잘만 보시면 그거는 뭐 버릴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뜯으셔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보내시고 크레딧 리포트는 이 세 군데서 다 날라와요. TransUnion, Equifax, Experian. 그냥 보통 레터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근데 밖에는 TransUnion 혹은 Equifax, Experian에서 보낸다는 그게 안 써있기 때문에 반드시 뜯어가지고 보셔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메일 오는 거, 우편 오는 것은 반드시 꼭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보낸 서류를 근거로 다음 분쟁 서류를 만들어 개인 어카운트에 업데이트 해드리며 차후의 절차는 스텝 3와 동일하게 반복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항상 fsprotectionplan.com에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 이메일 애드레스, 그 다음에 마지막 4자리 소셜 번호, 끝자리 4자리. 근데 이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패스워드는요. 그래서 저는 보통 요거까지 어떻게 요즘은 바꿔놓냐면은 MD123456으로 바꿔놔요. 네. 균일하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다음 관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한. 잠깐만요. 네네.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좀 알리려고 했더니 네네네. 이렇게 이제 이거 예. 이 회사 설명 안 하고 이제 당신의 크레딧 점수 포인트 얼마 되냐 그랬더니 네. 제가 아는 분은 거의 다 운 좋게 800이 넘는데요. 네네. 뭐 그런 분들은 뭐 예. 사업 설명을 할 오셔야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크레딧 뭐 필요가 없다 이제 뭐 그런 식 그렇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냐. 자,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저희 회사에 지금 이 플랜 자체가 FPS는 크레딧을 고치는 회사가 아니에요. FPS는 Protection Plan Membership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Protection Plan Member, 이게 보호 플랜이라는 얘기인데, 자, 보호 플랜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크레딧을 갖다 보호하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좋은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크레딧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신문도용 방지 혜택이 있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derogatory 아이템을 갖다가 계속해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유언장과 위임장 유산상속. 이것은 크레딧 좋은 사람들일수록 더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미국인들의 65%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다 도움을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텍션 플랜 멤버십 자체가 크레딧만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외에도 이미 좋은 크레딧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보호하거나 혹은
그 유언장, 위임장, 유전상속, 그 다음에 그 파이낸셜 락박스라든가 이미 빚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은 그 빚을 빨리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툴도 다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크레딧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크레딧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여기 그 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가 아마 앞으로 계속 많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FES 안에서 크레딧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는 United Credit이에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미리 받고서, 그 소량의 돈이라도 89불에도 미리 받고서 크레딧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니면은 다 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미리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그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고요. 자, 크레딧 점수에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크레딧 보건 서비스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냥 이 사람한테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정해진 날짜 이거 납부하는 것조차도 막 그 옛날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 반드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는 반드시 두데이즈에 맞춰가지고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제때 내셔야 돼요. 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가급적이면 빚을 빨리 낮추세요. 이것도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면 크레딧 스코어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30%가 이 debt ratio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카운트를 클로즈 하지 마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면 크레딧 히스토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융자나 크레딧 받는 액수를 갖다 좀 제한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자동차 딜러에 가서도 그냥 막 크레딧 인크웨이를 갖다 요청을 하는 그거 남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적절한 크레딧 배합을 구성하시는 거 중요하죠. 크레딧 어카운트의 개수와 타입이 점수 환산에 고려되어져 필요 이상의 융자나 크레딧 카드는 점수를 낮추게 된다고 해요. 크레딧 점수 반영은 35%는 payment history, 30%는 빚이에요. 15%는 length of credit history, 그러니까 크레딧 그 기간, 가지고 있던 크레딧 기간을 얘기하는 거고, 10%가 new inquiry, 그렇죠? 융자 시도할 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크레딧의 종류가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크레딧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이제 달달 외우셔야 되고. 크레딧에 관한 잘못된 상식도 있습니다. 크레딧 비로는 정부 기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이에요. 1년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5 billion, 50억 불 벌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크레딧 에이전시는 우리의 나쁜 기록을 법적으로 7년에서 10년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7년에서 10년 지나면은 그것을 크레딧 리포트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은. 근데 그 전에는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행사권을 사용해서요. 어떤 분들은 뱅크럽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정신용보고법안에 의하면은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선 어떤 항목일지라도 그 근거가 확인되어지지 않거나 그 다음에 적절한 답변이 없거나 혹은 오류적인 부분이 드러났을 때 법적으로 삭제를 해야 해요. 크레딧 비로에서는. 안 그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소송이 걸려요. 크레딧 리포트의 정보는 바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인되어지지 않거나 분쟁 요청 후 30일 안에 답변이 없을 시에 Fair Credit Reporting Act 공정신용보호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나 이 주법에 의해서 삭제되어져야 될 의무가 오히려 있는 거예요. 크레딧 리포트 항목이 바뀌거나 삭제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크레딧 뷰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며 크레딧 뷰로가 발생시키는 80% 이상의 많은 오류들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만든 법안이 이 공정신용보호법안입니다. 이 법에 근거하여 분쟁의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갚으면 연체 기록이 삭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거 갚았으니까 크레딧 리포트 딱 보니까 컬렉션이 있네? 나 이거 갚아야지 해가지고 갚았어요. 그럼 그게 삭제가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디스퓨트를 해야 돼요. 근데 디스퓨트를 3번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송에 들어갑니다. 우리 변호사에 의해서. 그러면은 이 크레딧 뷰로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꽤 괜찮은 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 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빚을 갚으면 연체 기록이 삭제가 된다. 이거 했고, 조회할 때마다 크레딧 점수가 낮아진다. 잦은 크레딧 점수 조회는 점수가 낮아질 수 있죠. 근데 이건 잘못 써진 것 같은데, 조회할 때마다 크레딧 점수가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데, 이제 잦은 크레딧 점수 조회는 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건지 아셔야 돼요. 나쁜 기록이 삭제되어도 다시 나타난다, 다시 올라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 법적인 근거로 우리가 삭제가 됐으면은 다시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불법이에요. 비합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확실히 아셔야 되고, 9번째, 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미래도 잘못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한번 나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뭐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그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레딧이 잘못됐다고 해서 7년 동안 늘 잘못일 거라는 법은 없대요. 당연히 없어요. Fair Credit Reporting Act는 이 공정시정보호법안에 의해서 미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스스로 크레딧을 교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교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정에 갔을 때 우리 스스로 변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전문 업체로 맡긴다라고 하면은 그 법에 대해서 더 정확하고 알게 확실하게 이제 그 교정에 관한 이제 분쟁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변호사를 이제 고용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 아셔야 될 부분. 요거 정보가 혹시 없으세요? 이거? 그때 그 패키지 안에 제가 하나씩 드렸던 것 같은데. 없으세요? 오케이. 그럼 요거를 갖다가 제가 가지고 계시죠? 그 프린트 해가지고 좀 준비해 놓으면 좋죠, 여기다. 자, 나 이거 오케이. 없어요.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알았어요. 문제가 네. 보여요. 오케이. 자, 반대론과 질문에 대한 답변.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이겁니다. 요것만 준비만 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올지라도 다 그분들을 갖다 손님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언제 좋아지죠? 이거 지금 시작하면 언제 내가 파산 기록이 좋아질 수 있어요? 혹은 이 크레딧이 복원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이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크레딧 뷰로는 일반성이 없기 때문에 딱 집어 말씀드리는 것은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하자면은 500점대, 하위 500점대에서 중위 700점대까지 45일 만에 오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몇 달이 더 소요되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본다면 고객에게 놀라운 향상 결과를 가져다 주었고 선생님께서도 같은 만족을 누리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고객이 이제 뭐 그거 해보니까 뭐 해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뭐 다 사기라고 하던데 그거 뭐 그거 안 되는 건데 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결과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의 시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네게티브 크레딧 항목이 있는지, 크레딧 리포트에 얼마나 오랜 시간에 자리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10년 동안에 꾸준히 회사가 초래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이죠. 파산 기록이 40일 안에 지워졌다거나, 숏셀이 60일 안에 삭제되었거나, 텍스링 기록이 한 달 반 만에 사라졌다거나, 그러니까 14개월의 연체 기록이 60일 안에 온전한 페이먼트 기록으로 바뀌게 된 거, 그리고 15개에서 20개의 크레딧 리포트의 네거티브 항목들이 45일에서 60일 만에, 혹은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면서 사라진 것도 봤고요. 제가 한 가지 선생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선생님은 크레딧에 대한 문제가 있으셨어요? 만약 그대로 방치해 두신다면 언제 크레딧 스코어가 오르게 될지 혹시 아시나요? 아무런 대처가 없다면 크레딧 스코어가 향상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시죠? 회사의 시스템과 우리 고객 서비스팀과 함께 하셨던 저희 고객분들 거의 모두는요, 그토록 원했던 크레딧 스코어 향상을 성취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럼 지워졌다가 다시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서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땐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99%의 경우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된 항목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간혹 예를 들어 컬렉션이 새로운 컬렉션 에이전시에 팔려질 경우에는 새로운 컬렉션 에이전시가 리포트함으로 새 컬렉션 회사명으로 다시 나타날 경우는 드물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크레딧 장애에 대해서도 저희 회사의 크레딧 전문가에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는지 조언을 얻고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죠. 한번 삭제된 항목은 거의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없어요. 또한 중요한 것은 좋은 페이먼트 히스토리와 함께 지속적인 크레딧 보호 습관으로 높은 크레딧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선생님도 동의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들 이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록을 알아요. 그게 파산이 됐든 그게 저지멘트가 됐든 그러면
이것도 지워져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 정확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난 뒤로 오류적인 항목,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항목들은 그게 어떤 항목일지라도 말이에요. 지워질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어요. 지워질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언제 지워지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에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이용하실 경우에는 그만큼 삭제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거 계속 그냥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신다면 더 나빠지지 않겠어요? 손실금만 늘어날 뿐 아니겠어요? 회사가 제공하는 만족 개런티를 원해서요? 아니면 크레딧 뷰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개런티를 원하세요? 네개립 항목들이 내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로 딱 받아보고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놀라요. This is not my account.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This is not, 이거 내 거 맞는데 이거 내 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막 전화 와가지고 이거 뭐야 나 크리스천인데 이거 양심에 꺼려가지고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거예요. This is not my account가 아니면은요. 크레딧 뷰로에서 아예 움직이진 않아요. 네. 그리고 this is not my account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법정에 가가지고 I'm not guilty, not guilty하고 guilty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not guilty를 선언을 할 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 법적인 근거로 증거를 대발한 얘기예요. 네. 바로 그게 이 말입니다. 내 항목에 대한 공정신용보고법 안에서 규제하고 있는 그 모든 측면에서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증거를 대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크레딧 보건 서비스 과정은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확인하게끔 공정신용보고법안 하에 책임을 던져주는 데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레딧 리포트에 80%의 오류가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소비자 대변인으로서 크레딧 리포트의 근거가 확실한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런티 할 수 있어요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걸 갖다 다 얘기를 하시고, 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객분들이 불안정한 크레딧 외에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도 해당되는 사안 같은데요. 불안정한 크레딧 외에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거, 그거 원하는 거 맞으시죠? 제가 한 가지 개런티 해드릴까요?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크레딧 상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선생님의 크레딧 스코어는 현재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게 저의 개런티입니다. 말 멋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거 합법 맞아? 이거 정당한 겁니까?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크레딧을 고친다는 사람들의 행태가 네. 감사합니다. 네. 물 한 잔 마실게요.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일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상에서도 미리 돈을 받고서 이것을 고쳐주는 것 자체가 불법화가 된 거예요. 단 한 가지 예외로. Non-profit organization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자, 이거 왜 여기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지 알아요. 원칙을 갖고 있지 않고 비도덕스러운 관련자나 회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어느 인더스트리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선생님. 이 두 가지를 선생님께서 이해하신다면 유나라의 크레딧이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첫째, 크레딧 보고는 매우 정당하며 합법적인 과정이에요. 공정신용보고법안에 의해서 1970년도에 상정이 됐어요.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그들의 크레딧 리포트에 나타난 항목들에 대한 분쟁 행사권을 주기 위해 생겨났어요. 통상적으로 크레딧 리포팅 에이전시에서는 우리 항목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이 공정신용보고법안은 크레딧 뷰로의 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생겨난 법안입니다. 둘째, 유나이티드 크레딧은 소비자를 대행해서 지난 14년, 이게 왜 11년으로 아직 14년 가까이 서비스를 공급해 왔으며 Better Business Bureau에서 A 플러스 점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서비스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그런 자격을 부여받지 않았겠죠. 그러면 질문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요? 근데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그 손님들이 우리한테 이것을 맡겼을 때 우리가 스스로 제가 모든 거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손님들은요, 딱 두 가지 결과가 있더라고요. 컴플레인을 하거나 소개를 해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이 없어. 컴플레인 아니면 소개예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 질문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부담 없이 저에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회사의 고객 서비스 스텝과 크레딧 전문가는 우리가 한국어 서비스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대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상의 크레딧 스코어를 가져다 주기 위해 가이드해 드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서비스의 베네핏이니까 서슴지 말고 스텝들을 컨택하세요. 서비스를 시작함과 동시에 그분들은 여러분께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컨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서신으로도 우편으로도 말이에요. 우리 고객 서비스 퀄리티는 Better Business Bureau의 A+ 스코어로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퀄리티 고객 서비스도 선생님께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고객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리고 또 교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교회는 이거 뭐 또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교회에서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실은 이 지역에 교회만 한 500개 되지 않습니까? 메릴랜드, 버지니아 뭐 다 합쳐가지고. 자, 이거 한번 미국의 수백만 명의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로 되고 있는 한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바가 있어 그래 답습니다. 현재 경제난 속에서 많은 분들이 크레딧의 문제로 인해 받게 되는 고충이 실로 위험한 수위에 와 있어요. 신용불량은 경제적 독립과 아메리칸 드림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에듀케이션 서비스와 이 나라의 크레딧 에듀케이션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크레딧 리포트에 등재되어 있는 오래됐거나 오류 혹은 증명할 수 없는 항목을 채취하고 고객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크레딧 향상시켜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교인들에게 한층 업그레이드된 삶을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곳이기에 교계 지도자분들 또한 커뮤니티에서 훌륭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으십니다. 아울러 저희도 그러한 분들에게 크레딧 복원 과정을 교계에 계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어떻게 하면 크레딧 복원 프로그램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네핏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부디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0% 교회 성도들은 과도한 빚과 현재 살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 등의 높은 이자에 대한 부담에 대한 이유로 11조를 포함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 미달인이 10.5%의 몰개지 이자와 29%의 자동차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벌어들이고 있는 소득의 대부분이 이미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분들이 저희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으신다면 3개월에서 12개월의 기대할 기간을 통해서 낮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환경이 주어질 때 매달 불필요한 지출금을 줄이고 보존금을 높임과 동시에 부채 수위를 낮춤으로써 투자와 11조와 헌금 환경이 유용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는 이런 재정 사역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크레딧 문제를 해결하므로 재정적 자유로 가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저희의 책임있는 크레딧 사용으로 인한 가정의 견실한 재정적 초성을 마련하고 한층 변화된 삶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관련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인 상의를 원하신다면 서슴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제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본인 이름하고 이렇게 주소하고 이메일 해가지고 보내세요. 요즘은 교회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이메일이 다 있어요. 사무장 뭐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메일 하나 딱 보내는 거 쉽잖아요. 그럼 딱 봐가지고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무슨 위원회 가겠죠. 그러면 이게 말 되지 않아요? 크레딧을 올려가지고 헌금 생활도 좀 더 유용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 그거 카피 하나. 요거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지금 아예 그냥 요거 끝나기 전에 해가지고 이메일로 소매떡을 그렇죠. 다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개인 문문 때. 요거는 다 뺄 수 있어요. 예. 꽂지 말고. 또 빼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자. 사람들을 컨택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를 할게요. 이것만 제대로 하시잖아요? 요것만 마스터 하시면요. 돈 엄청 버실 수 있어요.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돈 버는 것은 이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사람들을 갖다가 인바이트 하는 것만 제대로 하시면요. 끝나요. 이 모임에 초대를 하시는
장소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앞으로는 뭐 한 2시경이나 3시경이면 여기 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크레딧에 관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만 얘기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모셔오가지고 저랑 1대1로 이렇게 하게끔 미팅만 주선하잖아요. 그럼 그분들 고객으로 사인업하거나 에이전트로 사인업하거나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전화 스크립트는 가이드예요. 이 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연습함으로 인해서 읽는 것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연스럽고 편하게 들리게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본인의 말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되 중요한 것은 스크립트의 내용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상대에게 본인이 경험한 기회를 설득력 있게 나누게 하는 주된 목적의 성취에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이 코펠 오버뷰, 이게 4분짜리 오버뷰예요. 이 한글로 돼 있는 한글 자막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내주는 데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4분이라면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보다 어르신일 때 상대가 자, 안녕하세요, 원 선생님. 저 데이빗인데요. 잠깐 시간 되시죠? 만약 지금 바쁘시다고 하면은 뭐 그냥 다시 연락할 시간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을 하실 때 아주 톤을 높여가지고 말씀하셔야 돼요. 빠르게. 이것을 갖다 안녕하세요, 원 선생님. 저 미스터 문인데요. 잠깐 시간 되세요? 그 사람하고 말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하면 질질 끄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안녕하세요, 원 선생님. 저 데이빗인데요. 잠깐 시간 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바쁘신 거 알고 제가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을게요. 근데 선생님의 조언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께 보내드리려는 4분이에요. 4분짜리 비디오가 있는데 꼭 한번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10명이면 10명 다 물어봐요. 그게 뭔데? 그게 뭔가? 그러면 이때 그냥 바로 대답을 하세요. 네, 선생님, 주위에 많은 분들이 크레딧과 빚에 대한 문제에 노출돼 있잖아요. 저 근데 그래서 말인데요. 저에게 선생님께서 4분의 시간을 주시고 비디오를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선생님, 언제 4분 시간 써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말씀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분들이 끼어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래, 보내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때 비디오를 꼭 보내드릴게요. 근데 시간을 받아두셔야 돼요. 언제 제가 보내드릴까요? 라고, 언제 5분의 시간을 써주겠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한 5시 정도면 좋겠다. 그때 보내. 그럼 지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정오다라고 가정을 하면, 5시 30분 전에, 혹은 15분 전에 이것을 갖다가 딱 알람을 하시고 보내주세요. 왜냐면, 그러면, 우리가 성의를 그만큼 보이고 약속한 바에 의해서 내가 약속을 지켰다라는 게 저 사람들한테, 상대방한테는 굉장히 이게 또 감동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마인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드릴까요?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렇다면은 그 시간 바로 뒤에 제가 다시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도 물어보세요. 그러면 4분 하래 해가지고 그 비디오 보고 나가지고 바로 이 시간이면 다 받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한 10분에서 한 15분 후 혹은 20분 후에 전화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팔로우업을 하시면 돼. 팔로우업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상대방이 집요한 질문을 던질 때도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여기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는 이때 반드시 염두에 둘 거는 사업에 대해서 절대 설명하시면 안 돼요. 이 설명을 하면은 벌써 그분들은 빠른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짧은 비디오를 보게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에 다가서게 하는 것이 목표란 얘기죠. 질의응답에 절대 휘말리시면 안 돼요. 그것은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솔직히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설명하기에는 제가 너무 서투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리가 아니길 바라지만 전 선생님의 의견이 필요해서요. 5분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제가 카톡이나 문자로 금방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노라고 할 사람들은 없어요. 이것은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 이것은 친구나 동배 스크립트예요. 이건요.
뭐 예를 들어 철수야 잘 있었어 잠깐 얘기할 시간 되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걸 내가 발견했는데 한 4분의 시간 언제가 좋겠냐 내가 비디오를 한번 보내줄게 또 뭔데라고 물어볼 거라고 요즘 큰일 나쁜 사람들 비제 허덕인 사람들 태반이잖아 그거 정말 끝내주는 정보라고 4분 비디오 보내줄 테니까 카톡으로 받을래 이메일로 받을래 언제 볼 거야 5분밖에 안 걸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또 이제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이제 할 때 야, 영희야, 잘 있었니? 잠깐 시간 되지? 내가 너에게 아주 어울리는 좋은 물건을 내가 발견했는데, 한 4분 정도 시간 좀 내어다. 좋았어. 내가 카톡이나 메일로 링크 보내줄 테니까 언제 들어볼래? 그래, 오케이. 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 전화 좀 주겠니? 본 다음에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자. 내가 뭐 높은 사람이니까 뭐 가능하죠. 그럼 그 뭔데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것만 제대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근데 어떤 분들은요, 계속해서 막 물어보고 막 귀찮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시면,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비디오를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거다.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얘기 나누는 게 좋을 듯 하다. 아니면은, 야, 철수야, 나 믿지.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을 내가 강요하지 않는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렇다면 한번 꼭 보고 나에게 전화해.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초대할 때요, 흥분하셔야 돼요. Be excited. 열의를 보이면 상대방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또 그게 전염성이 있다는 얘기죠. 만약 이 오피스에 초대할 때는 꼭 장소의 세부 사항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직접 라이드를 하면서 함께 참석하면 가장 좋아요. 반드시 참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포인트를 컨펌하시고 시간 약속을 정확히 하시고 예를 들어 화요일에 어포인트라면 월요일에 꼭 컨펌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윗사람을 갖다가 에리파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회사에, 그러니까 부사장 혹은 부회장이라 해도 돼요. 바이스 프레스 자체가 뭐 이게 되니까. 그럼 이런 사람이 지금 마침 이 지역에 와 있는데 꼭 한번 와가지고 이걸 갖다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분들도 귀가 또 솔깃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절박한 분위기를 자아내셔야 돼요. 이번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이 센스 오브 어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속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잘할 것 같고 이 사람은 못할 것 같고 이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의 어떤 그 참모로 있으신 분들 다 보면요. 내가 잘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한 명도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불쑥불쑥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의 또 연결된 만남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팔로우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서로 상호 약속된 비디오 시청 시간 후에 팔로우업을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여러분이 전하는 기회와 서비스에 초대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한결같이 대하시고 항시 그들의 반응을 접수할 때 소개, 고객, 에이전트의 그건가 직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실은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부분이니까 만날 때마다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네. 질문사항 있으면 또 받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는 걸로 하고요. 포클로저 네. 히스토리가 있는데 네네네.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죠. 아직 아니요.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 못했어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확인을 해드릴 수 있죠? 네. 확인을 해드릴까요? 네. 지금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케이. 괜찮죠? 괜찮다고 허락 받았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메일 주소 다시 한번 주세요. KAMEA KIM 넘버 1 이건 적어주세요. 패스워드는. 그 다음에 넘버 1 gmail.com 그건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적어주세요. 패스워드요? 예, 예. 소셜 마지막 네 자리 말씀하지 마시고요. 뭐죠? 이렇게 화면을 갖다 이미 미리 껐어요. 자, 오케이. 그럼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 네 자리 소셜하면은 자 들어가시고 처음에 할 때는 여기 I agree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 하고
오 마이 갓. 지금 보니까 맞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돼. 그렇지. 스코어가, 그럼 크레딧 카드 넣었어요? 크레딧 카드는 없어요. 체크카드. 4개의 항목이 지금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지금, 근데 이게 그 유틸리티, 네. 버라이즌하고 컴캐스트, 예. 얘네들이 서비스 잘못해가지고 캔슬했는데, 그거를 걔네들이 올렸어요. 언제요? 그래서- 언제? 그게 한 4, 5년 됐죠? 근데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그 에이전시도 나와서 그것도 돈을 냈는데, 그게 한 두세 달 전에 네. 한 2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도 여기는 없는데? 요거를 그러면은, 제가 리퀘스트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크레딧 포인트는 엄청 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의아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좀 낮은 거죠. 뭐 엄청 낮다라고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예. 디벨롭을 하셔야 되는데 뭐 자. 해야 될지. 크레딧 카드는 있으세요, 지금 현재? 크레딧 카드 없어요. 크레딧이 낮으니까 오케이. 안 되죠. 자, 크레딧 카드를, 시큐어 카드를 만드셔야 돼요. 자, 왜 제가 우리 크레딧 카드가 유용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잠깐만요. 예를 시큐어 들어서, 카드가 어떤 거죠? 시큐어 카드는, 내가 크레딧 리밋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페이 갖고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예, 프리페이드 해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프로덕트에 가셔가지고, 시큐어 카드가 나오거든요. 네. 왜 시큐어 카드가 좋으냐? 우리 시큐어 카드가 도움이 되느냐면요. 보통 시큐어 카드라도 은행에서 가가지고 우리가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네. 그럼 크레딧 조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4점에서 5점이 깎여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럴 염려가 없어요. 네. 그리고 크레딧 유니언도 그럴 염려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큐어 카드를 갖다가 어플라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로를 하실 때 엔노나 요거 누르셔가지고 본인이 본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포인트. 근데 이 시큐어 카드는요 어떤 커미션이 오진 않아요. 포인트만 좀 이제 올라가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제 크레딧 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없어요. 4개의 항목이 없어요. 여기도 없는 거죠. 빌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빌드 하셔야 돼요. 그렇죠. 크레딧 카드 적어도 3개 만드시고 제때 페이멘트 하시고 그다음에 그 6개월 정도만 제대로 3개월도 되더라고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제대로 페이멘트를 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크레딧 스코어 확 올라가요. 그리고 딴 데서 내가 왜 그걸 까먹고 있었지? 렌탈에? 렌탈 내시는 지금까지 렌트 하셨어요?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렌트 그렇죠. 하셨어요? 예. 집을 그- 나눴으니까 지금. 근데 렌트를 할 때 아파트예요, 거기가 아니면은 싱글하우스요. 싱글하우스예요. 싱글하우스는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네. 아파트에 살다가 네, 아파트에 얼마 어떤- 전에 나갔었는데. 그래요? 네. 그럼 아파트에 계속 내셨던 거죠? 예, 그 제때 계속 내셨어요? 제때로? 예. 오케이. 몇 년간 내셨어요? 1년이요. 1년이요? 네. 오케이. 그 전에 다른 볼티모어에 있을 때 한 네. 6년 정도 살았죠. 오케이. 그럼 지난 2년 것까지를 갖다 리포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난 2년 넘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요, 크레딧 스코어 80점에서 100점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거 하시면 돼요. 이것도. 자, 내가 그거를 갖다 생각하네. 렌터카마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졌는데 지금 다른 회사에서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거를 까먹고 있었네. 자, 프로덕트에 가셔가지고, rent reporting 여기 나오죠. Credit my rent. 렌트. 예. Build your credit with rent. 그러니까 enroll now 하게 되면은 이게 나옵니다. 지금 이거 먼저 본인의 그 백오피스 들어가지고 이제 하시면 돼요. 네. 이건 그냥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enroll now를 누르시게 되면은 물론 이거 돈이 들어갑니다. 브론즈 플랜이 있고 실버 플랜이 있고 골드 플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셋업피가 25불, 셋업피가 85불 들어요. 실버는 셋업피가 145불 들어갑니다. 골드는. 근데 2년을 갖다가 리포트를 할 수가 있어요. 2년을 한꺼번에. 지난 2년간 거를. 2년간. 예, 예. 그 다음에 근데 예. 아파트에 살았던 기록이 2년이 안 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지난 2년. 지난 2년은 여기서 2년치를 보고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 전에 뭐 딴 데서 또 샀는데 있었다면서요. 그럼 여기서 알아서 컨택을 해요, 거기.
예,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 살았던 6년 정도 살았던 데가 예. 2년이 넘었어요. 기간이 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년이 넘었다고요? 예, 예.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 가능할 거예요. past reporting이니까. 패스트 리포트. 예. 예. 그러면은, 돈 이 정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솔직히. 그럼 monthly 들어가는 게 695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렌트를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이제 리포트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요. 예. 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2년치를 리포트를 했는데, 크레딧이 80 이상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왜 안 쓰겠어? 예,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있다라는 거. 와, 이거 대단한 플랜이에요, 이거 지금. 네. 네. 스파우스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보통 어떤 데는 이제 이거 렌트를 할 때도 부부끼리 같이 이름을 올려가지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또 이제 플랜이 조금 더 비쌉니다. 먼틀리가 뭐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갖다가 엔로를 하시면 돼요. 자, 아주 좋은 포인트 말씀하셨어요. 자, 다른 또 질문사항 혹시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라인을, 이렇게 제 파트너는 누군지, 네. 뭐 그런 걸 이렇게, 다 볼 수 있죠. 자, 내 스폰서가 누군지. 그럼요. 다 볼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리포트를 들어가시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좀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한 트레이닝도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그걸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근데 에이전 트리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트리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집계 라인이 이렇게 다 보여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누르잖아요. 그러면 쭉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밑에 누가 있는지 계속 내려가죠. 이렇게.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보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누르면 계속 내려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아직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계보는 뭐 많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거를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는요. 제가 레코멘드 해드리는 것은 지메일이 아니지. 유튜브에 이렇게 가셔서 여기 그 뭐야 데이빗 문 FPS 치시면은 여기 쫙 나옵니다. 비디오가. 그리고 이걸 갖다 꼭 subscribe를 하세요. 이거 구독 버튼이 어디 있을 거예요. 여기 가면은요. subscribe. 요거를 누르세요. 로그인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비디오가 쫙 나와요. 그리고 뭐 보상 플랜에 대한 비디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이메일로 여러분한테 좀 보내드릴게요. 보자. 이메일에 좀 들어가 가지고 그게 4분짜리 비디오입니다. 내가 잊어먹었다. 이걸 카톡으로 나한테 보낸다 하면은 어떻게 보내야 돼? 해봐봐. 할 수 있어? 쉬어도 쉬어. 오케이. 자, 이메일 주소 좀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한꺼번에 다 보내드리게. 키킴 3890 3890 지메일. 그 다음에 이메일이요? KA KA MEA MEA KIM KIM 이거 우산수 그 다음에 헬렌 원 사장님 여기 있고 또
아이고, 이메일. 오케이. 뭐 이렇게만 하죠. 뭐 일단. 어태치 해가지고. 오늘 공부했던 걸 좀 이메일 좀 보내주세요. 그럼 네네네. 반복해서 계속. 그거를 예.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제가 올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우리 단체 카카오톡 멤버에 이제 네. 조인을 시켜드리면 거기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 갔어요? 아까 전에 프레젠테이션 있는 게 요거였나? 요거 다 제가 기가 막히네. 이것까지는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용량이 많아가지고 이건 어태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요거까지 오픈을 하고 어태치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거 여기 있는 걸 다 이제 오늘 배운 거를 갖다 자료를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프레젠테이션 해서 오케이 이거를 이거 비디오 보는 순서가 다 나와요. 아, 네. 그래서 참고된 기료들이 다. 그렇죠. 예, 예. 있어. 이거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막 닭대충. 그리고 이렇게 보내, 사람들은. 카피를 하고 여기다가 그때까지만은 애터미 골수분자야. 그래서 지금 애터미만 하겠대. 그래서 아니 애터미 아는 사람들 많은데 애터미도 시간이 걸리잖아. 참 이해가 안 간대. FPS 아이고 FPS 사업에 필요한 정보 보내드립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료 보내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메일로 가실 겁니다, 이제. 예. 근데 애터미에서 뭐 오류 판매사 해갖고 한 달에 뭐 2,000불 나오니까. 자, 그럼 제가 녹음은 일단 끄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메릴랜드 엘리카 시리에서, 코퍼레이트 오버뷰 미팅, 토대로, 웨비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만약에 예. 지금 이제 퀄리파이드 에이전트가 되면